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때 아닌 박정희 대통령 논란이 터졌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차피 이런 거대한 논란을 통해서요,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우뚝 세워야 될 그야말로 초인입니다. 초인.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 수준이 없어요. 그 세계 최극빈국을 그 단기간에 그런 식으로 궤도에 올린 그런 리더십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 있는지. 어, 우리나라가 그때 과거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 그러면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만일에 다른 나라,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념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가 아니고요. 온전한 하나의 통일 국가인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나타나서 그 단기간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그 역사를 공유한 그 나라의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어떻게 대우를 할 것인지, 어떤 대접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요, 박정희 대통령 동상 같은 걸로 뒤덮일 겁니다. 다 그래요. 가장 위대한 어떤 그 민족의 그 나라의 그 지도자는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못 사는 극빈 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이 바라는 것은요, 노무현, 김대중 같은 그런 인간들이 아니에요. 문재인 같은, 이재명 같은 저런 인간이 아니라니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전부. 우리나라가요, 다른 나라로부터 귀감이 되는 롤 모델이 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한강의 기적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압도적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외국 공무원들이 한국에 벤치마킹 하러 올 때 꼭 배우고 가는 게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뤄냈는지, 한국의 경제 개발사, 그 경제 성장한 그 원동력, 배경, 리더십 이런 것을 배워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가면요, 박정희 학이라고 있어요. 박정희 학. 학문 자체가 박정희 학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단순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분이 있고 없고가 우리나라를 지금 그 짧은 기간에 선진국으로 이렇게 진입시켰다라는 결정적인 요인이 거기죠. 이런 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뭐 친일파다, 뭐 독재자다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흠집내고 까내리는 인간들이 존재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우뚝 서면 그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대한민국 이 좌우 정치, 여야 정치를 한 방에 바로잡는 것은요, 박정희 대통령을 민족의 그야말로 영웅으로 만들어버리면 모든 것은 게임 끝입니다. 그게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저들이 지금 좌파로 불리는 저들이 올라선 게 뭐 다른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게 역사 전쟁에서 그들이 이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겼어요. 국사학과 우리 이제 한국사 공부했던 사람들, 특히 교수들 거의 열의 9은 좌익이라 그러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무튼 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을 온전하게 평가하고 민족의 정말 영웅으로 대접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여러 명 있었지만요.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노무현, 김대중을 세우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라고 봐요, 솔직히.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발전 안 되고 있어요. 정체되어 있습니다. 더 이렇게 깔아앉지만 않기를 바라는 그런 수준이 됐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 이제 소위 오피니언 리더, 주요한 언론사들, 그러니까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 기관, 그런 단체, 조직 등에서 이 가치관이 지금 뒤집어져 있죠. 박정희 대통령을 자꾸 밀어내려고 합니다. 역사 뒤편으로 자꾸 밀어내고 독재자다라고 하면서 역사의 쓰레기장으로 던지려고 하죠. 그들이 이제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인간들이 누굽니까? 노무현 아니면 김대중 둘 다. 문재인도 거기 한 달이 걸쳐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반열에는 못 가는 거죠. 이게 되어서는요, 우리는 희망 없습니다. 솔직히 선거 이기기 힘들어요. 뭐 부정선거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그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저들이 엄청나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죠, 사실은. 과거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상징 세우기, 역사 쟁탈전. 여기서 우파가 너무도 압도적으로 밀려버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파는 뭐 그냥 일반적인 우파, 이념으로서 우파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 그 연장선에서 민주화, 그 연장선에서 선진화까지 만들어낸 이 뭐 크게 보면 한강의 기적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밀린 겁니다. 역사 전쟁에서. 당당한 자산, 엄청난 좋은 어떤 점을 갖고 있는데도 민주파리, 평화파리, 뭐 인권파리 이들에 의해 가지고 내로남불, 조작, 위선, 날조 왜곡, 위선 이런 것들이죠. 이런 어떤 수단에 의해 가지고 선동에 의해 가지고 이게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그 유력한 수단들이 언론을 저들이 장악했고요. 노조 이런 게 생기면서 또 그렇게 됐고 교육, 정교조 뭐 장악했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저들이 다 가져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싸울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야 우파는. 상식적 시민, 대한민국 정통파 시민, 국민 그들이 이제 우파라고 볼 수 있는데 생활인들이죠, 생활인들. 저들은 이념 가진 자들이고요. 이쪽은 생활인이죠, 우파는. 그러니까 이념 대 생활이 붙으니까 생활이 이제 이렇게 깨진 상태죠, 지금. 이거를 뒤집어 엎으려면 선거에서만 자꾸 이기자 외쳐서는 안 되고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런 분을 우뚝 세워야 됩니다. 상징이 없어 그래요, 지금 우파는. 한동훈을 제가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는 이런 점이 맞지 않아요, 한동훈은. 아기가 안 맞습니다. 예, 한동훈은 이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내가 갈수록 그 당시 보니까 드러나더군요. 자,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세우는 작업이 지금 힘차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입니까? 동대구역입니다. 대구 홍준표 필승의 대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해놓고 가면요, 홍준표는 비록 나중에 은퇴하더라도 두고두고 이름 석자를 아로새길 수가 있습니다. 업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엄청난 논란을 지금 거치고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동대구역에 이렇게 광장에 이렇게 떡하니 들어서고 국민들이 이제 오가면서 이제 이분을 이제 바라보면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이거 정말 대단히 큰 업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 다른 나라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런 분이 존재하면요. 사실 이런 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분이잖아요. 만기 칠남이 가능한 정치인이 누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만기 칠남형이에요. 그 당시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배우면서 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됩니까? 보통 장관이 전문가고 대통령은 그냥 그것을 이렇게 수렴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에게서 사람들이 장관들이 오히려 한 수 지도를 받는 그런 인물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죠. 자, 그런 만기 칠남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능력자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초인 같은 능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선진국이 된 겁니다. 선진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 그것을 기리고 이렇게 숭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홍준표 시장이 엄청난 어떤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큼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어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위대성을 인정했다라는 점도 있겠지만 정치적 어떤 이유도 있겠죠. 대구 경북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이제 보수 애국 우파의 그야말로 상징 중에 상징 아닙니까?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해 보면은 우파에는 내세울 사람이 없어요. 지지율이 박정희 대통령 혼자 다 가져갑니다. 나머지들은 뭐 1%, 2% 이래. 이승만 대통령도 1,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정말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50% 이상 지지하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깨놓고 말하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 대통령의 거대한 기념관이고 박물관입니다. 그렇지만 동상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동상이 전국적으로 다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울에도 뭐 심지어 전라도에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미 가보면은 요즘은 조금 덜하다고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구미에서 대절버스 많이 와요. 거기 보면 나이 든 사람들 박정희 대통령 그 생각 딱 찾아온다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니야. 너무도 위대했던 사람들이죠. 배 곰고 있던 시절에 밥 먹게 해준, 배를 이제 불리게 해준 그런 분으로 경제 개발한 사람으로 다 그렇게 보고 그 전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예전에 박정희 김대중 그 대결했을 때에는 김대중이 많이 받았지만 윤보선 박정희 대결했을 때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전라도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분들에게는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뭐 친일파 독재자 그런 것은 안 통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 뉴스로서 제가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자, 뭐 뉴스 보시면요. 조선일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논란 끝에 오늘 제막식이라고요. 드디어 뉴스가 터지죠.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제막식 하루 앞두고 설치 철회하라.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설치 반대 시장 사퇴 촉구. 자, 논란이 커질수록 좋습니다. 커질수록. 여기는 분명히 박정희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많이 갈 것이고요. 결국에 이게 뚝심 있게 밀어붙이면은 홍준표 시장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생기겠네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어마어마한 어떤 이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막식도 전에 수무당한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오마이뉴스. 좌파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저들이요, 한사코 떠오르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솟아오르면 저들이 죽어요, 전부. 저들이 그동안 이 역사 왜곡을 날조해 놓은 게 다 죽습니다. 친일파로 그냥 근대사를 그냥 완전히 현대사를 뒤집어 놨잖아요. 왜곡해 놨잖아요. 그거를 한 방에 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이분을 그냥 우뚝한 존재로 세우면은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보지 않는 이질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동훈 부류도 그 사람들입니다. 전부 그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확실히 그걸 느끼고 있어요. 자, 이런 뉴스 나오죠. 자, 그런데도 박정희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뉴스는 잘 없잖아요. 그 정도로 이 좌파들이 지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좌파들이. 그리고 조중동 같은 이런 보수 매체라고 하는 이것도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용기 있게 이들과 싸우는 어떤 그런 기사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죽지 않습니다. 이분은 제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대한민국의 재단에 올라가 있는 그 불촌입니다. 불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 다른 나라 가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후에 이렇게 빨리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된 것은 이런 요인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제막식도 전에 수무당한 쭉 했어요.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있죠. 부마 민주항쟁단체들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 건립 철회하라. 지금 대구나 부산 이런 데 가봐도 무슨 민주단체가 너무도 많아요. 민주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단체들이야. 그럼 정말 질릴 정도로 많다고요. 이제 그런 것을 깨자면 지금 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 선진화 세력이다 그래야 돼요. 사실 민주화를 깨려 그러면 애국 가지고는 안 돼요. 애국은 꼰대처럼 보인다고. 그게 좋은 개념이지만 젊은 사람은 애국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선진이라고 하십시오. 선진 대 민주의 프레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태극기 들고 광장에 나가서 외치는 사람들 보고 애국자라고 하지 말고 선진 운동가 이렇게 불러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국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인식 자체는요, 고리타분하게 느껴진다고요. 그거 자체가. 보수다, 애국이다 이런 것들을 젊은 친구들은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우파 이런 것도 그닥 이렇게 먹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인인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서 그런데요. 자, 아무튼 선진 세력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 선진 보수, 선진 우파, 자유라든가 애국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듣기는 좋아도요. 그게 사실 확장력이 없습니다. 그 왠지 거부감을 가져요. 그런 단어에 대해서 너무 이념적이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파는 어차피 너무 이념적으로 나갈 필요 없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는 제가 그냥 첨언해 드리는 겁니다. 자, 홍준표 시장 박정희 동상 제막 아무런 문제 없다 등등. 자, 이렇게 나가자 반발하는 세력 엄청나게 있겠죠. 자, 또 나갑니다. 경북도청입니다. 와, 여기는요 10억짜리 박정희 동상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세워졌죠. 와, 정말 저는 이 당시 보고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업적을 또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기쁨을 공유하던데요. 자, 이런 식으로 대구 경북에서만큼이라도 일단 동상이 여기저기 생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도 가면은 광주 가면 김대중 동상 여기저기 많잖아요. 거기 또 김대중 기념관도 거대한 게 있고, 자, 이런 걸 당연히 해야 됩니다. 포항제철이라든가 저쪽에 광양이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그 산업시설들이 있죠. 그런 거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 다 그 관련된 작품들 아닙니까? 기념관들이에요, 거기도.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와 달리 이렇게 우뚝 서게 만든 큰 힘 중에는 박정희 대통령,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김우중 회장, 그리고 LG라든가 저쪽에 SK의 그 창업자들, 그리고 박태준 회장, 이런 사람들이 공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거인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 중에는 꼽을 만한 사람이 잘 없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대구에도 대구 동대구에도 그 경부도청 입구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선 겁니다. 여기에 이제 경부도청인데요. 자, 이렇게요 여러 군데 만들어 버려야 돼. 그래야 저들이 더 이상 이제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처음에 자꾸 생기는 걸 막으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요 10개, 100개 이렇게 생겨버리면은 저들도 그냥 두 손 두 발 듭니다. 아이고 포기다, 지쳤다. 근데 저들도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못 되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논리적으로 그걸 이제 인정 안 해주는 거죠. 아니다 이거야. 박정희 아니라도 그 당시에 누구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뛰어난 민족이야. 노조의 힘으로, 노동자의 힘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교육의 힘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됐다라고 떠들고 있죠. 근데 그거를 인정해주는 그런 객관적 어떤 지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우기는 거죠. 리더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특히나 못 사는 나라일수록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돈도 없어, 기술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있다면 사람 머릿속, 그냥 공부 안 된 사람만 있는 거야 그냥. 그걸 갖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처음에 못 사는 집안에서 일어서는 과정이 제일 어렵잖아요. 기초적으로 일었을 때. 그걸 해낸 분이라니까요. 그걸 해놓고 모든 레일을 다 깔아놓고 이 길을 달려라 하라고 모든 설계까지 다 해놓고 가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을 이런 식으로 박대하고 뭐 독재자다 친일파다라면서 이렇게 발로 걷어차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만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대만 자체가 작은 일본 같더라고. 그거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을 방문한 나라 제일 많은, 지난해 보니까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더라고요. 근데 친일파 이 프레임도 이제 서서히 이제 벗겨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대만이에요. 대만은 인구가 안 많거든. 우리의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비율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갔어요. 일본을. 반대로 일본 사람들도 대만에 많이 갑니다. 일본 곳곳에 있는 그 문화들, 일본 문화가 대만에 그대로 옮겨가 있죠. 그래서 언젠가 그 아베 수상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피격당해서 죽었을 때 말이죠. 대만에서 정부에서 조기를 걸었다니까. 대만 정부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본과 대만의 관계가 친합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입장이 똑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그 식민 지배를 받았고요. 그 총독부 같은 게 있었다고, 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바라보는, 대만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대만은 그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1등이 일본이에요. 대만은. 그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이 친일파 프레임이 오래 못 간다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젊은 층은 일본을 무조건 많이 갑니다. 좋아하고. 그래서 이들 10대, 20대, 30대들이 더 올랐으면은 드디어 이 좌파들의 반일 선동, 친일파 프레임도 이제 꺾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런 분을 이제 진짜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그 인물, 상징으로 우뚝 세우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지금 경주 범은호수 따라 걷다 만난 박정희 이런 식으로 경북 곳곳에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구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뻗어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제 오세훈이 그 광화문 광장에다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 동상을 세웠는데 그때도요 그 두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니까 박정희 그 동상 이승만 동상을 세우자라고 우파들이 주장했죠.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세훈은 들은 척도 안 했고 또 심지어는요 차라리 그렇다면은 박정희 대통령 동상하고 김대중 동상 세우자라는 그 일종의 그 뭐 타협책도 제시했던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그런 거 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을 피해버렸죠. 그 오세훈이. 자, 아무튼요.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동대구에 들었으면 동대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명물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종의 성지 순례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의 그 브랜드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간다.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 대구를 찾아갈 것이고 관광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동 경상북도층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더 큰 규모로 있습니다. 꼭 한 번씩 이제 가보셔서 사진 찍고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